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이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브리핑 첫 소식은 뭡니까? 네, 버닝썬 수사 속보입니다. 네. 경찰이 지난주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요.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호lding스 대표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윤 총경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요. 승리와 그리고 유 씨로부터 수차례 골프와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경찰의 수사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 경찰은 윤 총경과 윤 씨 그리고 승리와 만남이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들이 만난 뭐 골프장, 식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또 누가 계산했는지 그리고 계산의 규모는 얼마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이 유 씨가 사회이사로 있던 화장품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또 추가로 압수수색해서 내용을 좀 확인을 네. 했는데요.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가수 승리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가수 승리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이 됩니다. 내일. 네,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제 심사가 열립니다. 네. 이날은요. 유인석 전 유리호lding스 대표에 대한 실제 심사도 동시에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일단 승리의 혐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성매매 알선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밝혀진 것만 총 3건인데요. 시기를 살펴보면 2015년에 2건이고 그리고 2017년 필리핀에서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밝혀진 것이 승리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했다. 성매수를 한 거죠. 그것이 2015년 시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성매매 관련 혐의 말고 또 다른 혐의는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횡령 혐의입니다. 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호lding스 대표가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지금 수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이 밖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또 있습니다. 네. 경찰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 뮤지엄이라는 이 술집이 있는데 이 술집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이 덜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이제 시작부터 천천히 좀 되짚어 보면 네. 직원과 손님 간의 폭행 사건이 발단이었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최초로 제보했던 게 김상교 씨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닝썬 클럽에서 김상교 씨가 손님으로 갔었고 예. 그리고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김 씨가 경찰에 잡혀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폭로를 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 김 씨의 당시 폭로 내용을 좀 보면은 버닝썬 이사 장모 씨 등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물론 역삼지구대 경찰관까지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라는 내용인데 예. 일단 경찰은 이 김 씨에 대한 폭행 사건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치고 또 조만간 수사 결과를 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버닝썬에 대한 수사는 이 정도가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김상교 씨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요. 네. 이분이 최초 제보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자신의 SNS에 이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요. 물뽕 피해 여성들에 대한 조사는 왜 안 하느냐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찰이 104일 동안, 오늘로 딱 104일 정도가 됐는데요. 네. 104일 동안의 수사 끝에 강남 일대 클럽에서 마약 사범을 80여 명 정도를 입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버닝썬 대표도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되긴 했지만 네. 마약을 이용한 이 성폭력과 그리고 또 스너프 필름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21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아직도 여론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의혹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전해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이었는데요. 통도사 사찰에서 대형 승용차가 행인을 덮쳐서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네. 사고가 난 장소가 통도사 산문 앞에 무풍교라는 작은 다리 난간 앞입니다. 예. 운전자 75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요. 이 무풍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서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 그리고 4명이 경상으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예. 네. 차량 한 대에 1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도 사실 큰 사고이긴 하지만 네. 전혀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은 지점에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컸을까요? 일단은 사고가 난 통도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예. 해인사, 송강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히는 명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했던 날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자 또 휴일인 일요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보다 방문객이 굉장히 많았던 점, 예. 그리고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미처 피할 겨를조차 없었고 예. 또 가해 차량 속도를 보면 속도가 상당합니다. 어. 뭐 블랙박스를 좀 다시 보면요. 불과 30m 정도 떨어진 이 다리까지 3초 만에 달렸을 정도로 예. 엄청난 속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가해 차량은 행인들을 치고 또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다음에야 간신히 멈춰 섰는데요. 예.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군대 생활할 때 박격부 소리 꽝 했다고 거리가 한 5m 정도에서 때려본 모양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가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는 내가 가기 전에 뒤에도 누워있고 앞에도 누워있었거든. 네. 뭐 지금 들어보신 말이 이제 그 네. 현장에 있던 가해자의 생생한 말이었습니다. 네. 대개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또 양쪽에 노점들도 있고 뭐 물건 파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고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사고 소식 전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 피해자들 중에 모녀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숨진 사람이 따님이었고 고령의 어머니와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중태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좀 어머님의 회복을 비는 수밖에 예. 없겠습니다. 지금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경찰은 현재 이제 김 씨를 안전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여부를 또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예. 국가수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통해서 좀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예. 김 씨는 이제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요. 천천히 서행하던 중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려고 했는데 확 밟았다는 뜻인지 이게 본인의 미숙이란 뜻인가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운전 미숙을 인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네. 말씀드린 대로 뭐 국가수나 도로교통공단의 좀 조사 결과가 나오긴 해야겠지만요. 예. 현재까지는 좀 그게 높은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사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는 또 꾸준히 제기가 됐었고 그렇죠. 네. 수치도 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요. 예.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10년 사이 4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 보험개발원이 이제 개인용 자동차 보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70세 이상 사고 건수가 2006년에 7천 건에서 2016년 2만 9천 건으로 급증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사고 피해자의 치사율도 좀 살펴보면요. 예.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0.32%나 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사실 이 원인을 좀 살펴보면 고령 운전 자체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좀 느슨한 게 아니냐라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느슨한 검사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좀 그런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래픽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좀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계로 이 예. 파란색이 이제 원래 기존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빨간색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선별 검사에서 탈락을 하면 기초 인지 검사와 뭐 치매 검사 2단계 정도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 혹시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YTN이 지난 2월 단독 보도도 했던 바가 있는데 예. 그 당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고령 운전자 6천여 명 중에서 최종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게 실패하신 분들이 0.5%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99.5%는 면허를 갱신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게 자격 조건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만한 검사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예. 실제로 취재가 들어갔을 때도요. 도로교통공단 측도 이 검사가 사실 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계속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적절한 검사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가 말한 대로 사고의 증가율이나 네. 또 사고에서 벌어지는 사망률 같은 걸 따져봤을 때는 점점 중한 사고가 많은데 오히려 저렇게 대부분 다 그냥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건 다시 자세히 봐야 되겠군요.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